고기사단 천년의 서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옹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안녕은 이사님께 한종수 2023년 9월 23일 (571페이지) 에필로그. 고기사단의 존재를 한 것은 25년 전 시오노나나미의 로도스섬 공방전을 읽고 나서였고, 그때부터 그들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기회가 있으면 국내외에서 기사단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을 사서 모았고, 로도스섬도 가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생긴 2020년 6월부터 역사 카페와 밴드의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기사단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었지만 써가면서 점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로마 약탈 때 기사단이 인근에 있었지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 백내장 수술이나 요로결석 제거 같은 의학사의 쾌거를 고기사단 소속 의사가 이뤘다는 것, 서양사에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기사단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황태자 오토 폰 합스부르크가 기사단원이 있다는 사실, 히틀러 암살 시도에 기사단원이 대거 참가했다는 비사 등이었습니다. 서문에서 가톨릭의 조직적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고기사단의 한정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선 고기사단의 구호, 즉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동서고금과 이념을 초월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고기사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의료 분야를 군사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군사 역시 보편적인 가치로 볼 수 있지만 적이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크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단 역시 숙적,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군사적 역할이 점점 축소되다가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만약 의료 분야가 부실했다면 기사단은 이미 700년 전 필리프 사제의 모기가 되었든가, 아무리 늦어도 19세기에는 박물관행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세와 같은 깃발을 걸고 있는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주 여행 때 호주 2번 가보셨다 그랬지? 루이들 기사단 앰뷸런스에 새겨진 빨간 팔각십자가를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경외감이 들게 하는 기사단의 장구한 역사입니다. 263년 만의 쿠데타, 300년 만의 로더스타란 기회, 거의 700년 만의 예루살렘 귀환, 700년 만의 영국인 총장 등 몇 가지에만 들었지만 일반적인 조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연식이 등장합니다. 또한 기사단의 다양한 얼굴도 주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본분이었던 병원과 의료봉사부터 성지순례 보디가드, 중장갑 기병,
요새 수비대, 산적과 해적, 해군, 무역상, 노예상, 예술 후원자, 행정기관, 토목사업 수행기관, 재해군안, 도저히 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그들은 모두 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572페이지. 나이트워치 조직은 전투부대인 레인저, 공병인 건설대, 행정부대의 집사대로 나뉘어져 있다. 병원은 없지만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유럽 전역에서 모인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조직이었고 분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결을 유지했다는 사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면모 덕분에 700년 동안 부사관이나 용병, 현지인으로 구성된 민병들을 훌륭하게 통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기와 전술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했던 것은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기와 전술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라. 그들이 상대했던 적도 면면이 대단합니다. 살라딘, 바이바르스, 티무르, 정복왕 메메드 2세, 술레이만 대제, 나폴레옹 등 세계사를 주름잡은 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신 인물들도 사자신왕 리처드, 프리드리 2세, 성왕 루이, 에드워드 1세, 칼 5세, 성인 품에 오르는 교황 피우스 5세 등으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해적질과 노예 매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해적들이 거의 1000년간 지중해에서 약탈을 벌이고 수백만 명을 노예로 잡아간 것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는 변명이 가능하고 유럽 국가들도 사략선을 대규모로 오랫동안 운영했다는 사실과 천부인권을 내세운 미국조차 1860년대까지 노예제대가 합법이었다는 역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단이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들이 자주 저지른 유대인 납치 때문에 무기명 유가증권이 발명되고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아이러니도 주목할 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폴레옹에게 무기력하게 몰타를 내준 추태는 용서받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호기사단은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어쌔신 크리드, 명리방주, 블루 아카이브, 토탈 위 등 많은 게임에 등장합니다. 이 게임들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유용한 지식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인가? 바램이 아닌가? 사족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드리 실레이히고 돈 카를로스의 중요한 조연인 포사 호자기 구호기사단원입니다. 돈 카를로스는 이 책의 중요한 등장인물인 펠리페 2세의 아들로 23세의 여자랍니다. 포사 호작은 돈 카를로스의 친구이자 플랑드르에 대한 스페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의 구호기사단원과 유사한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의 명작 몰타의 유대인에서도 기사단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나오는 나이트워치의 모델이 구호기사단이며 두 조직의 유사성을 여러 번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호기사단 천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자의 잘못이며 지적해 주시면 다음 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북펀드를 만들었는데
대학 동기들과 사마천학회, 민주역사 올레 모임의 지인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뒤 지면에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중성이 부족한 원고를 책으로 잘 꾸며주신 자유문고 김시열 대표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60페이지 무솔리니는 옛 이탈리아 언어구 근무를 기사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기사단으로서는 무려 400여 년 만의 복귀였다. 지금도 로도스에 가면 무솔리니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명문을 볼 수 있다. 무솔리니가 일으킨 에티오피아 침공 후 아도아에 한센병원을 세웠는데 이는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비록 잘못된 전쟁, 국제투자로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긴 했어도 많은 공적을 남긴 호헨슈타인 총장은 1931년 세상을 떠났다. 호헨슈타인 총장 1931년 74번째 1905년부터 1931년까지 갈레아스 폰 툰 운트 호헨슈타인 오스트리아 오랫동안 재미있었네. 1905년부터 1931년까지 오스트리아 후임자는 명문귀족 출신의 루도비코 치기 알비니델라 로베레였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 고위층과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기사단의 의료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 기사단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1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한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이탈리아군의 야전병원 여러 개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와 달리 쌍방에서 무차별 폭격을 자행하였고 기사단의 병원들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대전 중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944년 7월 20일에 벌어진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에 단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1944년 7월 20일 대표적인 인물이 에르빈 폰 비츠레벤 원수였다. 그는 정식 기사인 정의의 기사였다. 1942년에 퇴역하여 별다른 힘은 없었지만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관으로 초대될 예정이었다. 그는 암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8월 30일에 사형에 처해졌다. 재판에서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은 우리를 처형시키지만 3개월 후면 너희들이 성난 독일 국민들 손에 거리를 산채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은 작전명 발키리 마지막 장면을 장식한다. 비틀레벤을 포함하여 사형에 처해진 단원들은 12명에 달했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단원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후 기사단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난민구호 활동을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1951년 로베레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사단의 위상과 명예에 큰 상처가 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교황 피우스 12세는 자체 정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식 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기사단은 자체 개혁에 나섰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새로운 헌장을 통과시켰다. 새 헌장의 골자는 어떠한 세속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국제 조직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로마 교황은 예외였다. 그러나 군사 조직에 대한 규정은 사문화되긴 했지만 그대로 남았다. 1962년까지 10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었지만 단원은 1만 명이 넘어섰고 각국 지부도 28개에서 39개로 늘어났다. 1962년까지 10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었지만 561페이지 20세기 후반의 기사단 1962년 안젤로 데 모자나 디 코르냐가 합법적인 총애를 거쳐 77개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960년대는 냉전의 절정기였고 세계 각국에서 내란이 잦았던 시대이기도 했다. 기사단은 1966년에서 1970년까지 베트남에 45명의 의사와 약간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내 활동했는데 3명의 자원봉사자가 희생되었다. 1968년에는 기아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비아프라 내전의 수천 톤의 식량을 긴급 수송하여 많은 난민을 살려내는 활약을 보였다. 1970년 포르투갈의 독재자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가 죽고 1975년에는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치스코 프랑코까지 세상을 떠나자 기사단의 이베리아 반도 복귀도 이루어졌다. 스페인 지부의 경우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수장을 맡았다. 1972년에는 예루살렘 옛 병원 자리에 기념 표지석을 세워 기사단의 뿌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행사가 열렸다. 1988년 4월 코로나가 세상을 떠나고 영국 귀족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먼 친척인 앤드류 버티가 총장직에 올랐다. 1258년 총장에 오른 레벨 이후 700년 만에 영국인 총장이었는데 레벨조차도 정체성은 프랑스인에 가까웠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스코틀랜드 근위대 근무, 유도 교관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티베트어, 몰타어에 능통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1956년에 기사단에 입단하여 청빈, 복종, 순결의 서원을 하고 평생 독신으로 그리고 검소하게 살았던 진짜 수도사이기도 하였다. 그는 기사단의 현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그는 옛 기사단은 이슬람이나 이교도들과의 싸움에 열중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사명은 1099년에 주어졌던 임무, 즉 환자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원들은 자신의 정화를 위해 재능을 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버티 총장은 기사단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데에도 열심이었다. 1998년 11월 기사단이 몰타를 떠난 지 정확히 200년 만에 1798년 몰타 1798년 버티는 몰타 공화국 대통령 해서 몰타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었다. 1964년 독립. 우고 미스 푸수드 보니치와 공동 보증인이 되어
기사단의 대서기장 카를로 마룰로 디 코도자니와 몰타공화국 총리 페네치 아다미가 몰타에서 기사단이 첫 번째로 자리 잡은 성 안젤로 요새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2001년 1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조된 내용은 기사단이 99년 동안 성 안젤로 요새 일부를 조차한다는 것이었다. 기사단은 이 지역 내에서 소형 무기까지 휴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요새에는 기사단과 몰타 두 나라의 깃발이 모두 걸려있다. 이미 1927년 뉴욕의 제1지부가 1953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제2지부가 1974년에는 워싱턴의 제3지부가 설립되어 수천 명의 단원들을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버티 총장은 미국뿐 아니라 카리브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북미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료봉사와 빈민구제뿐 아니라 가톨릭 수도회답게 낙태 반대 운동에도 맹활약하였다. 이 공로로 1989년 1월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기사단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버티 총장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연회에 초대받아 찬사를 받았다. 이로써 버티 총장은 기사단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인물이 되었다. 20세기 기사단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제국을 잃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속자인 오토 폰 합스부르크였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칼 1세의 황태자인 그는 1918년 패전과 제국 해체 이후 스위스와 스페인 등에서 망명 생활을 보냈다. 히틀러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병합되자 나치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무국적자로 지내면서 반나치 활동을 하였다. 이때 기사단이 외교 여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여권에서의 호칭은 합스부르크 전하였다. 유럽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정치활동도 하였고 유럽의회 의원으로 20년간이나 활동하였다. 2011년 세상을 떠날 때 총장을 포함한 기사단원들도 장례식에 대거 참석하여 봉건시대의 마지막을 함께하였다. 버티 총장의 후임도 영국인이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육군 대령을 거친 매슈 패스팅인데 영국 육군 원수 프란시스 패스팅의 아들이기도 하였다. 1977년 입단하여 1991년 서원을 하였고 1993년부터 영국 지부장을 지내다가 2008년 버티의 후임으로 총장에 올랐다. 그는 기사단의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특히 응급 구조를 위한 기동성 향상에 노력하였다. 2013년 기사단은 창설 900주년을 맞았다. 2월 13일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기사들이 검은 바탕에 흰 팔각 십자가를 새긴 예복을 입고 바티칸에 운집하였다. 베네딕토 16세는 귀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 선행들은 개인의 사랑을 보여준 차원에서 벗어나 복음적 사랑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라는 찬사를 보냈다. 매슈 패스팅 사진 564페이지 그림 성 안젤로 요새에 걸려있는 기사단의 깃발 뭐야? 빨간색 바탕에 십자가? 흰색도 있는데 565페이지 패스팅 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단은 십자군 시대 작은 단체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적 조직으로 성장하여 사람들을 경탄시켰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은 비결은 중세의 철갑 기사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기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신조입니다. 2015년 4월 15일
네팔에서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수도 카트만두가 초토화 되고 7,60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나는 2019년에 갔댔지? 기사단은 바로 다음 날 네팔의 요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구호 방안을 세웠다. 4월 29일 첫 군안 전문가와 10만 유로의 원조금과 만톤의 의료용품이 카트만두에 도착하였다. 5월 11일에는 1만 명분의 식량이 왔고 의료 지원을 시작하였다. 다음 날에 진도 7.3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여 2,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두 번째 참사가 일어났지만 2,600여 명 두 번째 참사. 군안대장 마리 베너가 지휘하는 기사단원들은 굴하지 않고 날 후에 설비가 완비된 야전병원을 여는 데 성공하였다. 그해 10월 15일까지 기사단은 7,500명의 부상자를 치료했고 약 7만 명에게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활동은 많은 찬사를 받았고 패스팅이 주도한 현대화가 성공했다는 훌륭한 증거도 된 셈이다. 기사단은 몰타 시절인 1783년 시칠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자 메시나에 간이병원을 세우고 이재민들에게 의료는 물론 식량과 천막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전통을 132년 만에 재현한 셈이었다. 2016년 12월 6일 로마의 몰타궁에서 패스팅 총장은 대서기장 알브레히트 폰 베젤라그와 총사령관 루드비히 폰 루머스타인 그리고 기사단 주재 교황청 대사인 레이몬드 버크 추기경과 모임을 가졌다. 패스팅 총장은 베젤라그 대서기장의 노고를 취하한 다음 갑자기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가 감독하는 자선단체 몰타 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성노예로 끌려온 매춘 여성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해 수만 개의 콘돔을 무료 배포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가톨릭은 1968년부터 콘돔을 포함한 모든 인공적 피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에이즈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베젤라그 대서기장은 콘돔 배포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즉시 중지하였다고 항의하며 사퇴를 거부하였다. 보헤미아 등 상당수의 지부와 의료요원들은 베젤라그를 지지하였다. 이에 힘입어 베젤라그는 교황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5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패스팅 총장은 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며 조사에 정면으로 반발했고 조사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교황청은 기사단의 중앙지휘 체계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패스팅 총장을 압박하였다. 결국 패스팅 총장은 2017년 1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사임 요구를 받아들였다. 패스팅의 해임 직후에 로마 거리에는 교황이 신자들을 정복하고 사제들을 제거했으며 기사단을 참수하고 추기경을 무시하였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가톨릭 내 보협 갈등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 서구 언론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베젤라그와 그 지지자들은 콘돔 사건이 패스팅 단장과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의 세력 강화를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버크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미국 출신의 극보수파로 교황청 대법원장을 지낸 거물이었다. 그런 그를 기사단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패스팅은 물러났고 2018년 4월 29일 그의 후임으로 로마 우르바누스 대학 교수 출신인 73세의 지아코모 달라 토레가 선출되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29일 세상을 떠나고 공백 상태가 계속되다가 2022년 6월에 캐나다 출신의 변호사 존 던랩이 대리총장으로 선출되어 기사단을 이끌게 되었다. 대리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그는 첫 번째 신대륙 출신 총장인데 마치 9년 전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출을 연상시킨다. 568페이지 현재의 기사단. 구호 기사단은 외교 사설, 자국 등록 선박, 자체 자동차 번호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만 통용되긴 하지만 우표도 발행하며 유엔의 옵서버 자격도 가진다. 몇 장 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여권도 발행하며 이탈리아나 몰타 공화국 등 유엔 회원국의 과반수가 넘는 110개국이 구호 기사단을 완전한 국가로 인정하지만 참고로 중화민국, 대만과 코소보를 인정한 국가의 숫자보다 더 많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최근에 한국에도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대표로 한 지부가 설립되었다.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요르단이나 오랜 적이기도 했던 이집트 같은 이슬람권, 타이나 캄보디아 같은 불교권 국가들도 구호 기사단을 국가로 인정한다. 기사단도 상당수 국가의 대사관을 두고 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구호 기사단장 궁전과 수도원은 바티칸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기사단은 아직도 헌장에 군사조항이 들어가 있고 소화기로 무장한 약간의 경비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적 역할은 거의 사라진 일종의 국제 앵고단체 비슷한 존재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제적 비밀 종교 결사 같은 이미지에다가 지휘부가 대부분 유럽 귀족 출신이기에 종쇄적 성격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이라크 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음모론에도 등장하곤 한다. 2008년에는 기사단이 악명 높은 용병 회사 블랙워터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이 기사단원이었고 당시 총장인 페스팅도 직업군인 출신에다가 보스니아 등에서 실전을 치른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음모론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지만 구호 기사단의 긴 역사와 특이한 성격 때문에 앞으로도 음모론의 주역은 아니더라도 조연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어쨌든 구호 기사단은 거의 1000년 세월을 부단한 변신을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주목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긴 이야기의 본편은 마치지만 에필로그와 연표, 총장 명단 등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서 내용을 되새겨주시기 바란다. 와, 달렸다. 언제부터 읽었지? 음, 2월 9일부터 읽었나? 맞네. 2월 9일부터 읽었어. 3, 4, 5 9일이니까 색깔하고 환율을 40일만. 지금
책의 발간에 함께한 사람들: 어청, 이재찬, 박진영, 이소민, 김유정, 김태형, 윤미란, 이성수, 류정재, 최영란, 이석현, 홍경기, 이혜진, 홍석준, 안세홍, 곽종훈, 정미화, 조정재, 김영민, 안세홍, 조찬영, 민경진. 박미정, 문성학, 정승원, 배주식, 윤창민, 김영덕, 고현주, 김진희, 손동곤, 박재심, 임선숙, 하운용, 유희경, 류명, 박준환, 김종곤, 강현영, 정창일, 강욱천, 유승환, 김학기, 이선원, 박연현, 최영란, 오승환, 이대훈, 김재석, 김기찬, 권혜경, 최용규, 병금면, 전명기, 김교직, 김기찬, 어원양, 송준석, 전한병, 김정은, 이주식, 노승규, 김세미가, 박태균, 강청기, 조성원, 양기환, 이대섭, 김성훈, 임영학, 법천스님, 김주엽, 빅동, 안승길, 서충렬, 김수정, 홍영민, 이현옥, 유현준, 김학규, 박순찬, 정형두, 엄덕수, 하도겸, 류리, 정양진, 강석호, 김승형. 아, 힘들다.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 성서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구옥기사단 천년에서 사시는 제 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기갑여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 이야기,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구옥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초판 1쇄 인쇄 2023년 9월 11일. 지은이, 한종수, 편애니, 김시열, 편행꽃, 도서출판, 자유문고, 02832 서울시 성북구 동서물로 67-1 성심빌딩 3층. 왕좌의 게임의 주연,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된 조직의 길고 웅장한 이야기.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구호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유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미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